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과학인 이정모에서 처음 선보인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코너 이름은 만남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매개로 한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만남은 과학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미생으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윤태호 작가입니다. 오늘 윤태호 작가님을 모시고 남극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에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주제입니다. 제가 윤 작가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달아놓은 제목이 윤태호의 좌충우돌 남극 생활이라고 좀 달아놨는데요. 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윤태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 윤태호입니다. 예, 네. 과학인 이정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정모 박사님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박사는 아닙니다. 아, 예, 예. 저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과학인 이정모의 주인공인 이정모 관장님은 내빈이죠. 예. 그 두 분이 서로 잘 아시죠? 왜 과학계하고 워낙에 예. 친한 그 과학계에 있어서는 그왜 윤태호 작가님을 통해서 전 과학 대중화에 좀 훨씬 큰 도움을 받았던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극 기지에서는 네. 아마 이렇게 천군만마처럼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예. 도움을 받았죠, 윤태호 작가님이. 또 윤태호 작가님이 저도 그려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만화에. 저 사진이네요. 예,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통 사진 올려놓잖아요. 예. 사진 제일 딱 올려두면 사람들 무슨 우성우성 돼요.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미생이다 미생. 심지어 스티브 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스티브 정모가 됐네요. 예, 스티브 한 아니죠. 어쨌든 예. 그러면서 사실 별로 안 좋은 인물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부하 직원들의 안 좋다기보다는 정확하려고 하고 좀 근데 이제 까칠하고 예. 좀 그렇죠. 예. 미생 그리실 때 이정모 관장님 캐릭터를 그리신 거죠? 네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예. 이제 그려도 되는지 여쭤본 다음에 그렸죠. 저는 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뭐 이끼가 영화가 되잖아요. 예. 이 미생도 반드시 영화가 될 것 같다. 그래 그럼 잘하면 나도 한번 나가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20부작 드라마가 됐는데 아쉽게도 짧아서 그런지 그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가 필요 없었는지 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웹툰을 만화를 먼저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 만화는 물론이거니와 그 드라마도 상당히 수작이었어요. 뭐 김원석 감독님이 워낙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분이라서 예. 뭐 너무너무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준비까지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뭐 꽤 그 감독님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윤태호 작가님도 뭐 미생 드라마 만족하시죠? 당연히 원작자로서. 예, 너무너무 만족하죠. 네. 그 대만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 일본에서 네. 이제 한국 드라마가 그대로 일본에 방영이 되기도 했고 일본 배우들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리메이크가 됐었고 네. 미생 시즌 1이 10권이죠. 9권. 9권 단행본으로. 네. 지금 시즌 2가 투가 진행되고 지금, 있는 거죠. 네, 18권이 이제 곧 나오고요. 17권까지 출간이 됐나요? 네네. 저는 14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마 21권, 22권에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즌 2. 네. 그럼 혹시 시즌 2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어느 시점에 시즌 2가 마무리될 거다? 약한 40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40회면 한 네. 어느 정도 주 1회니까 예. 이제 내년 여름 되기 전에 끝나겠죠. 1년이 네. 좀 안 되는 네네. 거네요. 1년 네. 52주니까. 네. 그러면 뭐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즌 3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즌 3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이 좀 스트레스죠. 시즌 아니 2도 안 끝났는데. 뭐냐면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조금은 감춰두고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은 네네. 갖고 계신 거죠? 그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시즌 1에 대한 감동이 워낙 커서
이제 투쓰리는 또 투쓰리대로 나름대로 그 독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호 작가님 근황을 살펴보려고 뉴스를 검색했더니 2014년 15년 때 연재했던 작품 파인, 아, 네. 그게 이제 신안 그 앞바다 보물선 이 침몰된 예. 유물 관련한 거죠. 유물 도굴꾼들 이야기. 예, 예.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기로 한 건 좀 됐죠. 이제 카지노 만드신 강윤성 감독님께서 지금 예, 이제 각본 메가폰을 쓰고 잡는다고. 계시고 이제 연출하시고. 네. 아, 그러면 카지노 연출했던 강윤성 감독님이 각색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직접. 아, 그분은 카지노라든지 이런 거 직접 대본을 본인이 다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파인 역시도 그 감독님께서 배우는 네. 지창욱, 유승용 배우로 결정이 됐다고. 네, 기사로는 네, 저도 그렇게 봤죠. 네. 예. 제가 뭐 그 캐스팅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그래도 작품 들어가면 배우들이랑 이렇게 그 인사도 하고 이러저런 작품에 관한 얘기를 나누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강풀 예. 작가 무빙. 무비행 그막 한참 맨날 그 페이스북에 그 얘기 올리고 네. 무슨 밥 사주러 가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강풀 작가는 정말 잘 돼야 되는 게 모든 작가가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이제 연재도 중단하고서 그 각색 작업에 아. 매달렸잖아요. 그게 한 2년 3년 걸렸기 예. 때문에 대단한 네, 결심이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강풀 작가가 잘 되는 어떤 그 잘 되는 경험이 저희 업계에도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잘 돼야 되고 역시 잘 되고 있고 참 강풀이구나 역시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죠. 많이 친하시잖아요. 아, 너무 친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고해 드린 대로 본격적인 남극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왜 윤태호의 좌충우돌 남극 생활이라고 붙였냐면 윤태호 작가님이 2013년하고 2019년 남극에 두 차례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못 가는 걸. 관장님 못 갔다 오셨죠? 아 그럼요. 저는 몇 번 거기다 약간 청탁도 했어요. 이유경 박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극 연구소에 우리 친한데 나도 뭔가 이제는 뭐 명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원장님 가자고 하면 가시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몇 번 얘기했는데 거절도 터무니없이 야 그 윤태호 작가님도 갔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쳐다보면서 그 말이 돼요 이런 표정이 있죠. 아 윤태호 작가님이랑 당신이랑 뭐 이게 뭐 비교한다는 거 아니 저희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첫 번째는 예. 그 이제 문예위하고 예. 극지 연구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예술가들을 남극에 보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남극 예. 체험단. 네, 그때 말하자면 저희 5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네. 그 공모에 응한 거예요, 저희가. 예, 예. 그래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된 거고 두 번째 갔을 때는 K로트 탐사대 거기는 이 이제 팀을- 장보고과학기지. 네, 예. 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에 예. 말하자면 촬영 팀, 예. 그러니까 저는 거의 리포터 역할을 하면서 촬영팀의 일부로 간 거라서 그냥 작업이나 뭐 어떤 이런 것과는 별도로 가게 된 거죠. 예. 그때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몇 가지 한 두 분 정도가 그 서대원 잔사박물관에서 전시도 하셨어요. 그때서 봤던 소리 네네.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또 쭉 지나갔을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남극에 무슨 소리 그랬는데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 이런 데 역시 예술가들이 가야 된다. 2013년 세종과학기지는 한 45일이요. 45일. 네. 그리고 2019년 장보고과학기지는 70일 70일. 넘게. 네. 그러니까 두 번 가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K루트 탐사대로 가서 리포트 역할을 하셨다는데 네. 첫 번째 세종과학기지 갔을 때는 어떤 활동을 좀 하신 건가요? 거기서 이제 남극을 많은 예술가들한테 체험을 시키자라는 게 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특별하게 뭐 남극을 가지고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예술가들의 어떤 창의력을 좀 돕는 그래서 지구의 극지를 한번 보여주고 경계를 넘어보는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돕자라는 뜻이었는데 저는 다녀와서 이제 제 나름대로 목표했던 게 웹툰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뒤에 나왔죠. 웹툰이 2019년도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 웹툰이요. 2020년.
2020년. 네. 네, 어린. 네, 어린.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보고 과학기지 그 체험했던 거는 이제 윤태호의 남극일지에서 이제 네. 6화.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다큐멘터리로도 이제 만들었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웹툰으로 남극일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브이로그도 이제 6편 정도 만들었고 그 장보고 과학기지 같은 이제 윤태호의 남극일지는 이제 그 다큐 같더라고요. 다큐식으로 맞습니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네. 어린은 이제 극화잖아요. 어린은 극화죠. 예. 네. 그래서 어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제 6화 정도를 예. 이제 좀 가벼운 터치의 남극일지 같이 해가지고 K루트 탐사단의 어떤 체험기를 그렸죠. 아, 네. 저 흥미롭게 오히려 전 네. 남극일지가 더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거 그릴 때 굉장히 막 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특히 거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뭐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다 캐리커처도 네네네. 그리시고 그랬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관장님 주로 지금 이제 남극을 윤태호 작가께서 2번 갔다 오신 얘기를 했는데 남극 북극 사람들이 이제 좀 극점에 있고 춥다 이 정도만 하는데 남극하고 북극은 많이 다르죠. 둘 다 춥죠. 둘 다 추운데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북극은 그냥 바다예요. 아, 그냥 바다가 그냥 맹물이었는데 맹물 아니죠, 짠물이죠. 예. 그 바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아. 그게 넓어져서 컸다는 거고 남극은 그냥 대륙입니다, 땅이에요. 어, 그러니까 5대륙, 6대륙 할 때 그 대륙에 남극 대륙이 있는 거거든요. 얼음으로 된 대륙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흙으로 돼 있는 대륙이에요. 아, 흙이에요? 흙 위에 땅이 있죠. 예, 네. 그 위에 이제 눈이 꽉 쌓여가지고 얼음이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남극이 추울까요, 북극이 추울까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극. 네. 남극이 추워요. 남극이 훨씬 춥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극은 바다예요. 예. 바다 이렇게 주변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바다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예. 흡수하고 이제 해류의 영향을 따라서 밑 아래 따뜻한 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남극은 그 얼음이 위에 있잖아요. 예, 예. 그냥 그대로 그냥 반사를 해버려요, 대륙에서. 음. 땅이니까 훨씬 더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극은 뭐 영하 55도까지 떨어진다면 북극은 영하 35도에서 45도 정도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남극은 땅이지만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아. 주인이 없는 땅에서 1959년인가 남극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예. 과학 연구로만 하게 된 거예요. 또 가장 큰 차이가 아이들이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 차이가 뭐예요? 그럼 동물로 얘기하죠. 북극에는 곰이 살고 북극곰. 남극에는 펭귄이 펭귄. 삽니다. 그 펭귄은 관장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한데 이제 북극은 무슨 특별히 이거 돈을 벌까는 없는데 남극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남극은 대륙이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이제 뭐 묻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금운동 같은 뭐 광물들도 있고 예. 거기 아마 얼음이 다 녹고 나면 그 안에 이제는 공룡들도 어. 나오거든요. 공룡 화석이 나올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북극은 또 기지를 만들고 북극 얼음 위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대개는 그 시베리아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에 있는 건데 남극은 그 얼음 위에다가 얼음이 짱긴 했죠. 그리고 꽤 오래돼서 남극 기지 만든 게 1904년에 영국이 먼저 그다음에 영국 막 탐험하고 막 그럴 때니까요. 네. 예. 그러다가 뭐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데 1947년에 아르헨티나, 51년에 칠레 뭐 이러가면서 예. 무려 우리나라도 1988년에 일찌감치 세종기지를 만들었고 2014년에는 장보기지 만들고 지금 한 30개국 나라가 남극의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죠. 우리 겨울일 때 그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한 4천 명. 예. 그 다음에 거기 겨울, 요즘 같은 때, 요즘 거기 겨울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그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